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강정배입니다. 제가 지역이 서울이다 보니 20분을 주셨는데 20분보다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또 가야 될 시간이 차표가 잘 없더라고요. 일단 주셨던 영상이 앞에 자료가 오늘 주셨던 콜로퀴움 자료에서 한 부분하고 이전에 했던 영상 자료하고 두 가지를 좀 보면서 이게 과연 로드맵과 어떤 방식의 방향이어야 될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정선옥, 나 영진 엄마에 대한 부분, 일상의 삶과 일상의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다 같이 이제 다들 동의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을 테고요. 그러면 일상의 조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많은 것들, 집이라든지 돈이나 일자리, 도움 또는 안전한 환경 여러 가지들이 이제 논의가 필요할 텐데 이런 논의들을 어떤 방식으로 로드맵에서 지원 방식을 논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보면 일단 돈,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도성구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모두의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은 시설들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결국 지역사회에 어떻게 정착되어 나가고 그 정착되는 과정을 누군가는 지원을 해야 될 테고 또는 지원한 이후에 그러니까 정착한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거냐를 지원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처음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거주시설 중심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주거를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에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로드맵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시설 내에서 생활을 하셨을 경우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일을 하시고 하셔서 조금 이제 저축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그렇더라도 새로운 공간으로 왔을 경우에 생기는 당장 이제 집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부터 월세, 임대료 그 외의 비용들 그리고 가구도 없으셨다면 가구도 사셔야 되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구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자립정착금에 대한 수준이 현재 이제 각 전국 지역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로드맵 탈세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정부가 이런 방향의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정확한 표현이고요. 지금 많이 찬반의 논란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세부 내용이 적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세부 내용을 다 적는 건 사업 안내, 사업 지침으로 내려질 겁니다. 물론 그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 지침이 있을 거고 그 지침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거 문제점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 정확한 사업 안내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로드맵에 모든 게 담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가 로드맵을 그리고 영어니까 그대로 보면 거기에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를 딱딱 집어놓고 그게 2041년이라고 하는 시점도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거고 그리고 2025년부터 740명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최종의 방향이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들 이게 조금 더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해보고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구분해서 되는 거는 되는 대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아예 과감하게 버려서 이 부분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던 자립지원 정착금이 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그 비용을 정부가 사업으로 책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장애 아동에 대한 방식들 어떻게 할 거냐도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 로드맵에서 제시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다라고 해서 방향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양의무제,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제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주시설 밖에서 개인의 독립가구를 구성하셔서 생활하셨을 경우에는
95만 원 정도의 개인 연금 수급액과 장애 연금들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과 연금 수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이제 부양금이 이제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라든지 형제자매 소득보장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마련을 해보겠다. 물론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거 다 예전에 있었던 사업이다. 예전에 있었던 사업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탈시설 장애인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냐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를 구성을 하다 보니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뒤에 나올 주거유지 서비스, 결국은 지금 도순구구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사회사업가 분들이 지원하시는 역할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적 체계 내에서 이제 범위에 들어갈 거냐. 현재는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고, 그 바깥쪽의 사업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체험홈이라는 방식이었는데, 그 체험홈의 효과 문제가 좀 있었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더 그 활용을 하자라는 측면도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봤을 경우에 이전에 그 식사 준비를 하신다든지 직접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본인이 식사 준비를 다 하기 어려우시다면 결국 지역의 자원 또는 주거유지 서비스라는 서비스 내에서 주거 내의 식사 또는 식생활에 대한 지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그 별도로 지원하자. 그 중에서 잠시만요. 그 중에서 주거유지 서비스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별도로 구분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로드맵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로드맵에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새롭게 제도적으로 새롭게 출발시키는 게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관, 특정 센터,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일 수도 있고요. 주거유지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어내자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결국 거주시설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주택을 제공하는 그 주거의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 주거 공간 이후에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 식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의식에 대한 부분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거, 그리고 후견의 기능까지를 하나의 시설 내에서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로 주택이 옮겨지다 보니 그 역할의 가장 큰 부분들 중에 하나인 주거유지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이 부분을 그 시설에 대한 설립 근거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요. 그 방향은 그냥 이제 방안으로 해서 로드맵에만 제시된 건 아니고, 지금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고, 현재 의원실에서도 김민석 의원실과 최희영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발의가 됐고요. 며칠 전에는 서비스법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 의원실에서도 법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법을 발의하는 과정들이 이론 내용을 법에 담을 때 의원실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면 그 발의된 내용들이 정부와 협의를 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좀 되는 구조고, 또 정부에서 받기 어렵다라고 하면 국회에서도 조금 이제 어려운, 물론 통과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실에서 발의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1차 작업을 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그 의원실에서 받아셨기 때문에 복지부도 그 법에 대해서 추진한다라는 거는 정확한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런 방식의 주거유지 서비스는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복지부가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의지를 표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주거유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지금까지의 논의의 많은 측면들이 거주시설이 이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아주 초기에는 논의도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방향을 제시를 한 건 현재 거주시설이 그런 주거유지 서비스의 기관으로 변경에 대한 방향을 잡는다. 운영 사례는 교남 소망이집 사례를 들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일부를 맡을 수도 있고, IR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이 맡을 수도 있다. 현재 사례로 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게 대구 남구, IR이나 복지관이 하는 게 이제 대구라든지 서울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예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도 법이 얼마 전에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립 근거나 모든 것들은
누가 어떤 주체로 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적 권한이 이제 거의 다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으로 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마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법적 권한을 가지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의 영상에서 사람설이 흔들림이 선 안 돼라고 했던 내용으로 보면 결국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직접적인 과정들, 그다음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결국 이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군산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국은 그 전국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총 물량에서 부족하냐라는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은 난 상태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서 총 물량이 1년에 14만 호 정도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로 지어집니다. 그중에서 5%는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것들을 국토부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총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주택의 부족 문제보다는 필요한 지역,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지역에 내게 필요한 주택이 있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공공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예전은 뭐 국민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공공임대로 명칭이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통합임대를 할 때 어떤 지역이 없을 경우에,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임대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화형 주택이나 생활 SOC라는 방식으로 해서 주택을 짓는 사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성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 건물 내에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이용시설 또는 주택으로 전환시키는 사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성구지원센터도 저희가 지금 컨설팅 사업에서 개별 주택 형식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내려졌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주택을 개선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컨설팅 내에 넣어서 같이 이제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종 결정은 도성구지원센터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총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공공임대주택, 그리고 테마형 매입임대라든지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국토부가 다양한 형태의 공동 또는 공공의 주거 사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걸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성구지원센터를 어떻게 볼 거냐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만약에 특정 지역의 약간 도심과 가까운 곳에 거주시설이 하나의 건물로 있다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을 해내는 방식의 테마형 매입 임대 사업을 하면 그 공간을 LH를 통해서 건설을 넘기고 거기는 건설업자가 다시 건설을 하고 그거를 시설이 임대하는, 시설 또는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체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식들을 LH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가능한 상태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사나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식사나 영양 지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가사 방면 방문 지원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 돌봄, 예전은 커뮤니티 케어, 이제 한글로 바뀌어서 통합 돌봄 사업 내에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동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통수단이라는 형식으로 장애 쪽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장기 요양에서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장기 요양 급여로 시범 사업을 해서 이동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주거유지 서비스 또는 도성구지원센터라는 시설이라는 명칭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준비를 하셨듯이 그 방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결국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이 지역으로 다 이용인분들이 지역으로 다 나가셨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동 시간 그리고 밤 시간의 근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제도들과 연계를 시키자는 거고, 내년부터 출발시키는 10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할 거고, 그 10개 자치단체 선정될 때 실제 이런 사업을 연결시켜서 최대한 해보자라는 게 시범사업의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탈시설 후 장애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 그 탈시설 종단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4년 정도 자립지원주택을 이용하신 분이긴 하셨지만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임대주택에 입주를 해서 95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권한을 이용해서 주거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지역사회 그 복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활동 지원이나 주간 활동 등을 이용하실 수 있고 미용시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요 기본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이게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다 다니면서 요청드리고 자료를 한 걸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최저선이라고 하기는 좀 뭐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삶으로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용의 권한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탈시설 로드맵 발표 후에 시설의 방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은 거주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네 가지의 서비스를 하나의 시설 내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이게 방향으로 보자면 주거지원 서비스 부분을 주거지원센터로 주거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주택은 LH 제공,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하되 후견에 대한 부분은 후견 별도. 결국 주거지원센터 이 역할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제공기관 또는 제공 그 센터나 인력이나 시설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방식의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되겠지만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이 여기에 있는 서비스들 자체도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개인의 선택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방안은 제시되어 있고 본인의 의사표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역사회라든지 본인의 특정의 결정적인 권한을 결정하실 때 판단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 의사표현 자체가 어려우신 분, 여러 유형에 따라 가지고 지원 제도들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라는 게 기본 방향의 원칙으로 봐야 될 겁니다. 지원주택 사례는 뭐 서울시의 이제 충양복지관 사례들, 체험형 지원주택, 자가용 주택이라서 결국 거주시설이 그 주거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에 대한 부분은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고 이 부분이 이제 도승구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개선점도 있고요. 그게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를 하되 거주시설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 거주시설의 전환 모델로 안착을 시킬 거냐는 저희가 지금 4개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 10개를 더 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모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그게 도심지원센터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의 방향이 맞다면 그 부분들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비스 종합 지원 조사에서 퇴소 전에 서비스 종합 지원 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자립지원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립지원센터와 IL이 연계가 필요하냐 그리고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곳 시설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측면은 지금 해오던 방식에서 어떤 것들이 더 나을 거냐 그리고 이 IL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이 같이 자립지원기관 연계는 지역으로 움직이기 좀 어려운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초기 집중 사례 관리도 전환하시고 나면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초기 지원 강화는 활동 지원, 건강검진 지원까지 별도 사업으로 현재 건강검진 사업도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시범사업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금, 수당, 직접 일자리들 지원하고 방문 건강관리까지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20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그 로드맵에 대한 방향을 순서로 조금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시작 단계에서는 약간 흐린색은 결국 그 직접 지원이 아니라 타기관 연계, 직접적으로 관련해 역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거 이전의 단계, 지역상의 단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들이 이제 좀 나누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네,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가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